안녕하세요. 결혼까지 가는 길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항상 큰 문제가 발생해서 결혼이 미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인생에 결혼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뜻이 그런 인연을 막아준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결혼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이 될 뻔한 분과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미안한 부탁도 시원하게 들어주는 성격의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분과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분이 다시 접근해와서 결정이 그럴 필요 없으니 내일이면 사직서를 내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정리한다는 건 어렵지만 평생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너무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참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8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이야기는 만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을 해도 사직서를 내고 나온다면 거절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연서 씨가 실망스러워서 내가 애매하게 물러나줬을 땐 필요한 것만 남겨둔 채로 나는 남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1년이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만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죠. 아버지가 없는 게 힘들긴 했지만 엄마가 있었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시시는데 이젠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는 걸 생각하니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져 버릴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동생이라도 뒤에 남겨둘 것이라 생각하며 내려앉아서 장례가 끝난 뒤에 내가 지금은 남편이지만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그 힘든 이야기를 하나씩 털어놨어요. 그것을 꺼내서 솔직히 말하자면 아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웃음 짓는 것조차 어렵고 드레스를 입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아직 엄마가 옆에 없다는 것을 실감조차 못하고 싶고 인정하기를 꺼리는데 이대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웃지도 못할 것 같고 계속해서 그 빈자리만을 보며 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요. 나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추스려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드레스를 골라줄게라고 꼭 같이 보러 가자고 했었죠. 그래서 더욱 잊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엄마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나서요. 하지만 천천히 해도 된다면 그만 울 것입니다. 분명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다행히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마법 같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1년 정도가 지난 뒤에는 엄마를 기억하지 않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과 항상 이야기하던 말이었어요. 어떤 때는 혼자 지내는 아빠가 오래되기도 했으니 엄마가 더 이상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고 나중에 만나면 좋을 거라고 믿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 마음이 까맣게 변하리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은 동생이 사기를 당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어느새 그냥 그 알아만 들자고 했지요. 미안해요. 동생이 생각보다 큰 사기를 당해서 모아둔 돈을 쓰게 됐어요. 결혼을 미룰지도 몰라요. 이해해주세요. 번아웃 상태란 이런 것일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까지 이제 거의 다 날려버려서 엄마도 몰라요?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알게 되면 곧 놀랄 거려. 그래서 당신도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다 돌아가시고 드레스를 아직도 못 입겠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이해해 주셨으면서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직업이라도 좋았으면 대출이라도 많이 받아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집안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결혼을 못했을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냥 다 미안해요. 제가 못난 남자를 만나서. 그게 어디요? 그건 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애초부터 우리가 한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혼을 약속한 날 힘들어도 양가에 돈 받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그걸 어떻게 잊을까요? 그냥 상황이 몇 년째 이러니까 그래요? 시간이 금방 가겠죠? 아마 우리 결혼 전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야겠어요. 물론 저도 알아요. 사람의 삶에는 굴곡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환경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됐었고, 그 사람이 힘든 시기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돈을 주고 싶었는데 얼마나 남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아차 실수를 했다 싶었어요. 부끄럽고 비참해서 솔직히 당장 헤어질 수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괴롭고 바닥이 들었어요. 다시 시작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붙잡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까지는 돈을 보내줄 테니까 동생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고 당신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부탁해요. 어깨 펴고 다니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도와줄 돈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끊는 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솔직히 엄마의 유산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융통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끝까지 망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동생이 이룬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이들끼리 싸운 것부터 음주운전, 폭행까지 경찰서에 가기 일쑤하면서 이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살금살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버린 거예요. 온 선생님 전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급선했어요. 어디야? 너 지금 다른 사람 서류집에 있으니까 나도 심상한 일이 있나 싶어 침을 삼키며 긴장했어요. 기분 안 좋아서 잠깐 클럽에서 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발을 밟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어. 기분 상하는데 어떡해. 그게 싫어서 차 물고 따라가 내가 더럽게 욕하길래 그건 잘해도 내가 개 때린 게 아니야? 욕하려고 차 물고 따라간 것뿐이야. 그런데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이라고 걸렸어. 내 기분을 풀고 싶어. 돈으로 술을 사서 신용불량자 될 뻔했어. 어찌됐든 인생고를 보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기나 서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있던 일이 있어.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어. 서로 편안히 지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대해. 배달이 안 되는 이유 없는 환경에서 서로 편안히 지내던 것 같았는데 전 여전히 선생님에게 놀라버렸어요. 어째서인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도 방금 선물을 받아서 하나 있는데, 여기 돈과 나누면 되겠네. 안 그래도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받겠습니다. 아니야, 좋은 것은 서로 나눠야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를 잘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께서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신지. 나에게 음식 맛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딸들을 정말 잘 기르셨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닮았네요. 어머니의 장례식에 잠시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이해라도 하는 것처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한날은 남편 부탁으로 시부모님 집에 잠깐 들러서 서류를 챙겨 나오다가 어머니가 버선발을 신고 나와서 쇼핑백을 들고 가라고 했어요. 네, 이걸 받아요. 동생과 함께 나눠서 먹어. 열어보니 상한 과일과 미끄러질 것 같은 빵 등 아무것도 뜯지 않고 멀쩡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도 못 본 채 쇼핑백 안을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드시던 것 아니에요? 아, 네.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빵은 얼마 전에 누가 준 건데 나한테 너무 달았어. 그렇게 달고 짜다니 어떡하냐. 아, 너는 젊으니까 입에 맞을 거야? 손으로 한두 번 뜯어서 먹고 그대로 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오래돼서 칙칙한데 거의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럼 나도 괜찮겠지? 새벽에 일어났다. 생각해볼게. 그거 갖다가 그래도 다 고급스럽게 싸다는 거 아니라니까 아무래도 불편함 탓에 표정 관리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는 또 시어머니로부터 매우 기이한 말을 듣게 되었다. 최근에는 우리 아이랑 그 친구 동생이 자주 만난다며 회사도 가까워서 저녁도 자주 먹고 왔다며 우리 아이가 착하다며 혼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며 혼자 둘이 모두 돌보느라 요새는 우리 가족을 더 신경 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은 자랑스러운 일을 해내면 부모가 기뻐할 거라며 말했지만 어린 아이들 둘이 혼자 맞아야 한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냥 동생이랑 가끔 저녁 먹는 정도로 해야지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 아이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거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야.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그런 말을 하니까 참으로 경악스럽고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 그리고 내 동생은 나보다 더 야무지고 잘 해내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도움 말고는 줄일 필요가 없어. 나도 여자라서 하든지 하는 말이야. 둘이서 세상 살기 어디 호락호락한 줄 아냐? 너희 동생이나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아들을 도와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 판 아냐? 가족이 없으면서 시어머니랑 대화하다 보면 정말 귀에 의심할 말이 많이 나온다. 너무 불합리하고 거짓말 같았어. 부모님이 없을 뿐인데 마치 동생이랑 나가 장착한 것처럼 보좌 노릇을 하는 듯한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당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고 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당신에게 많이 도와줄 것을 요청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지낼 때는 서로 더 잘해주고 돌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힘들어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빠가 세상에 애 공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애가 잘 도와주는 모습에 영향을 받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머니에게 말한 말씨대로 당신은 어느 집에서도 반길 수 없어 부모 없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이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결혼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지칭하자 시어머님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계속 기침만 하더라고요. 그 순간 촐에 초부 세프에 석을 품고 물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그 자리가 전과 다르게 확 기울었다는 것을 어떻게 서나든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아쉬운 마음은 있다. 나도 상황이 그렇게 발전하면 괜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단지 무사히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 없이 속았으니까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내게 이유로 반대했니? 나는 옛날하고 동지를 가치 없이 내게 대해요. 우리 며느리처럼 대해주는 거야? 내가 내 딴 곧 보고 싶은 아는 사람은 아니야? 너도 그것을 알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못하는 집에서 버틀리된 적이 있을 때 정리하는데도 바쁘게 했다. 그래도 우리 바람보다 좋아야 해. 우리 식구한테 더 일을 잘 해주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좋은 말하며 상황을 한정히 이해하고 좋은 사람인 척해도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어렵다니까.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동생에게 이려 털어놓았더니 갑자기 내 동생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생각을 하니 언니 쪽에서 돈하고 엄마가 일반적인 것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빼앗아 결혼하는 우리 언니 마음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왜 모든 말 끝에서 가난한 사람 돕듯 엄마 있는 데는 하우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거지? 언니야,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낸 거야. 그 얘기도 해주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죽겠어. 그리고 동생이 주는 통장을 만졌다가 다시 동생에게 내밀며 오래 생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야, 내가 그때 하고 싶다던 캠핑 사업 시작해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엄마가 남긴 돈 어떻게 사용해도 미안해서 건들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가장 소망했던 게 뭐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아끼지 말고 투자하는 것 같아. 나도 싫어. 이 돈을 어떻게 모르는 사업에 투자해. 그래서 이자 묵혀둬 너 평생은 언니 시집가고 그거부터 해보라는데 지금엔 못해. 이번에 그 사람 동생한테 문제 생겨서 동생은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나를 보며 더 속상하다는 표정 지었는데 놀라서 저에게 오래 아니 미루지 않고 뭐를 하는 거야? 돈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거라는데 그 사람 동생은 사기를 좀 당한 것 같아. 자기 벌어놓은 돈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을 빼돌리고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여기저기에서 돈 모으는 중이야. 그러면서 결혼 준비하자고 말하려면 안 돼. 머리 아프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 힘들게. 나도 이 돈으로 도와주던 결혼 자금을 못할까 했는데 동생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사람하고는 딴판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오나 시집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너 그때 창업 준비에 시작했던 거 반응 좋아서 여기저기 연락도 왔었다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가기 전에 시작하라. 그 요즘은 한 발 더 빨라야 성공하는 것 같더라. 언니도 내 덕 좀 보고서 알아보게. 저는 진심으로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생은 모든 것을 만드는 재주가 많아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인연 갖고 놀 때부터 복잡한 조리를 하던 애였거든. 그 재능 속이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우리 형편 때문에 과감하게 회사 나와서 창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끼욱끼욱 그리면서 지내는 걸 제가 잘 알기도 했고요. 도리어 동생이 엄마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못하던 일을 이제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언니가 모를 줄 알아? 너 엄마 용돈 주고 싶어서 회사 계속 다녔지? 꿈은 다른 데 있었잖아. 이제 그런 부담 하나도 가질 필요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언니 시집도 늦게 가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야? 잡아.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야? 언니 그럼 정말 내가 이 돈 갖고 해봐도 돼? 저는 밥 몇 그릇 동생보다 좀 더 먹은 사람으로서 말해줬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해봐야 일어설 수도 있지? 나이 더 들면 겁나서 못해. 나도 실패가 두려워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데. 언니는 그리고 옛날부터네. 재능을 아깝게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잘해봐. 언니하고 엄마 생각하면서 잘해볼게. 그럼 나 혹시 망하더라도 봐줄 거야. 너 누구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걸 후회 없이 하라고 하는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도 망했으면 어쩔 수 없지. 실패도 공부하잖아. 이 언니가 평생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잖아. 괜찮아. 약속해. 우리 언니 좋은 신혼집 하나 내가 해줄게.
성공하면 봐줄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하나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되는 것도 딱히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동생만 그은 날개를 펴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리고 그걸 다 아는 동생은 저에게 더 고마워하더라고.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동생의 오랜 꿈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지도 않았어. 이 돈은 엄마도 분명 잘 썼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제 결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해서 마음을 비웠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해 왔더라고. 항상 그 일을 통해 건너 연락받거나 했는데 이렇게 아무 단계도 없이 연락 온 건 처음이라서 저도 놀라서 받았어. 모레 시간 괜찮니? 그냥 우리끼리 저녁이나 한번 먹을까 하고 너 그동안 내가 차려준 밥 안 먹어봤잖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저번에 내가 괜히 너한테 한 말이 마음에 담아둔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풀어야지. 안 그래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갈게요. 너 뭐 좋아하니?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그래. 골고루 먹는다니까 더 좋네. 그럼 그날 볼 때 늦지 않게 와서 아무래도 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 때문에 해품을 푸고 싶었나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과할 것은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때에 확실하게 짚을 것은 짚고 넘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딱히 고개를 숙이면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이 결혼이 인생의 절실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약속한 날 어째서인지 현관 입구부터 쓰레기 봉지가 나와 있고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순간 저는 무슨 배추밭이 펼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이랑 부엌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입고 왔어? 내 옷으로 갖다 입으라니까 그걸로 입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름 예의를 차리고 입고 있는데 상황에 맞지 않게 입고 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뭐예요? 저는 요 약속한 날을 헷갈렸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서 핸드폰으로 오늘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둘이 밥을 먹자고 정식으로 초대한 날인데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이리 오세요. 어머니 바쁘신데 오늘은 잘못 왔나 봅니다. 제가 오늘 말고 다른 날 다시 와도 되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괜히 바쁘신데 제가 방해될 것 같아서. 이게 어디 꽁무니 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 그때까지도 감이 안 서더군요.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여서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야, 너 김치 안 먹고 살았냐? 배추를 보고도 모르는데 설마 저더러 김장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분명히 제게 같이 밥 먹자고 그때 그러셨어서 이런 말은 없으셨나요? 네, 그래. 김장하고 밥 먹으면 그게 밥이지 뭐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가 온다고 속이라도 구워서 대접하니? 너 그때 그랬잖아. 가리는 거 없다면서 김치랑 밥이면 됐지? 원래 일하고 먹는 게 더 꿀맛이야. 어머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멍청이 서서 뭐 하고 있니? 가만히 서서 김장하는 거 안 보여?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빨리빨리 움직여.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직 속도 못 채웠으니까 더 늦기 전에 끝내야 돼. 저도 어머니가 처음부터 좋게 부탁했다면, 그래요? 기분 좋게 와서 돕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오늘은 여자가 여길 부르려고 날 속인 거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뭐, 좋아하는 게 있냐고. 아직 물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순히 앉아 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뭐, 거짓말. 언제 말했어 주세요. 그날 저한텐 김장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분 좋게 저녁 먹는 것처럼 하시고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니가 오늘 일 시키고 싶어서 저 속인 거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아무것도 몰라서 왔는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휴, 바빠 죽겠는데 그냥 좀 하면 안 되냐?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한 태도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허리를 콩콩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갓짠 듯이 보며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런데 이심사랑도가 눈앞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서야 잘못된 정신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어.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암튼 아직도 넌 그런 말것이야. 어쩔 땐 너무나 당연해야 할 것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고 있다.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내 잔악한 것을 모르고 넘기지 말아줘요. 그리고 또 우리 할 일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과일 야채 판매를 해야 하나요?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싫었는데. 하지만 너 같은 경우에서는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어. 왜 이렇게도 뻔뻔하게 말해? 뭘 하라면 그냥 해야지 못하는 게 아니고서는 도와주고 싶지 않기야. 아무것도 안 알면서 건방지게 말하진 말고. 내 시간이 없으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지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얻어야 하나요? 난 싫어하는데. 어차피 우리 집에서 해줄 게 없어서 그런 것만 시키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골치 아플 것이군. 아. 내 놈아 아들한테 문제를 일으켜서 집안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알고서도 황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손전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결혼을 하겠다고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드리고 이제부터 100점 중 10점을 주실 거예요. 말 그대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거세져졌어요. 김치의 맛이 더해질수록 콧방귀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결혼은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 그러나 내 손에 달려있다는 협박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딘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결혼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에는 더욱 충격받았죠. 눈물을 금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했어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묘미 대전 발생한 일화였습니다. 어디서 보니 아버님은 결혼 문제에서 상대가 낳은 아들에 대한 관심을 풍부하셨습니다. 혹시 아버님의 아들이 결혼하려고 하나요? 하지만 그 결혼 계획은 오히려 엇나간 방향으로 빠져들었고 아버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엄격한 규정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결혼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이 삶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시는 아버님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저의 충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힘든 인과관계 속에서 이야기는 마무리를 맞았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으로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내렸고 아버님도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격한 언쟁의 순간도 한편의 인연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화팅이었습니다. 얘야, 너.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아들들을 싸잡아 욕하는 건데? 어딘 용기가 나는데 내 아들들을 욕하면서 부모가 없는 척하는 것은 아니겠지? 오늘은 정말 끝장을 보자고. 이 정도로 확실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겠네? 그만 던져봐. 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경고해줬어. 매워질 때까지 봐야 내가 제정신을 찾으려 할 거야. 못마땅한 놈, 이 정도로 주둥이를 비참하게 만들어 볼까? 그래도 나는 한숨도 쉬지 않았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증포짓고 놀리는 그 여자가 나중에는 불쌍해져서 말이야. 내가 시어머니 아니라 그 여자랑 혈투를 벌이는 듯이 다툼을 해서 양념을 빼앗으려 했어. 그걸 뒤집어 씌우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건 너저분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 그랬더니 서로 양념을 뜯어가고 던지고 안에서는 양념이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 그 사이 예비 남편이 나타났어. 우리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던 람이 눈을 휘둥그레 들며 우리 둘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양념통을 빼앗아 버렸어. 살기가 너무 맹글어. 이제 사람을 부르러 가야겠다. 아이쿠,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지금 이러면 난 죽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없을 거야. 정말 무서워. 너 혼자 그 상황에서 괴로울 줄 몰랐냐? 그만 좀 해주세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엄마가 저녁 초대했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이러는 건 어지간히 안 좋겠다. 나한테 그런 소리도 없었어. 언제부터요? 누군가 기분이 좋아서 이럴까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불쾌하게 행동하는 걸까? 뭐야, 내가 지금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정말 뭐지? 너, 내 엄마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쪽팔려 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가 제대로 말을 해도 제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당황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탄을 시작했어.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을 감더라도 분위기에서 일어서서 제 옷을 털며 말을 했어. 아줌마, 우리 더 사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야. 곧 아줌마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매운맛을 맛보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결혼시켜 준다고 했어? 그 안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너가 떠나면 막내 아들까지 불러서 물어봐. 누가 결혼하지 못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될 거야. 이후엔 헛소리 시작일 거야. 전혀 미쳤지만 그 순간 제대로 가지 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에게 사과해야 돼.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살지 그래도 사과는 해야 돼. 이 양자식아. 누군가가 사과해야 해. 넌 남자라고 참으로 자존심이 없다. 여자에게 필사적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태도에 짜증이 나서 나가려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은 괴롭다라며 머리를 들어 털어내며 이렇게 말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던 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지금까지 100만 원도 없어. 하지만 그녀와 헤어지려는 생각은 없어. 우리의 힘으로 결혼하자고 언제든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엄마가 그런 사람을 대하는 거지? 왜 그런 소리야? 100만 원이 없어서. 엄마가 양자를 아낀 자식 때문이라고 해. 또 사고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도 해. 내 아빠가 남겨준 돈도 속았어. 엄마가 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포기했는데도 돈은 이미 다 썼다고. 우리 가족 맞는 이야? 내가 사귀고 온 사람도 알아? 동생이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자기 일할 때 나도 같이 일하자고 한다. 돈을 많이 줄 거라고 기쁘게 결혼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섰는데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가고 내 사람을 지키겠다며. 끝내자고 말해.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더 참을 수 없어. 엄마가 결혼시키지 말라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자격 있나? 여기서 나가면 끝이라고 했어.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정말로 그런 소리를? 부디 죽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 놔두세요.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것을 궁증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과할게요. 엄마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부탁했어요. 얘야, 우리 여동생, 너도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내 자가 바뀌고 잘못했습니다. 그 애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아줌마와 며느리인가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포기장에서 겨우 10점 주는 분이 어떻게 그분이지요? 은재는 이렇게 한마디 사과로 일사구요할 생각을 해주세요. 어디 없어요. 용서는 용서로 끝내야지. 오늘 아줌마랑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가지마. 그렇게 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탈락이죠. 당신은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 사람도 대판 싸웠고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면서 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겠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참일은 어렵다고요. 솔직히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황은 다시 없을 것이었거든요. 그걸 감수하기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장 한마디만 하고 면목 없이 뒤로 물러붙은 그분을 만나 주저녁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우리 결혼이 가로막힌 것은 돈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았죠. 그리고 난 또한 동생과 잘 생각해 봤어요. 나이는 어려도 이 문제를 더 이성적으로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생, 뜻밖의 대화를 시작한 그녀가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하지만 내가 결정해도 괜찮을까? 사실 우리는 형부가 되어 빨리 친해졌지만 그녀는 내가 사업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우린 그냥 만나서 저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녀는 내게 정말 고마우면서도 필요한 존재였어요. 정말 왜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린 뭔가 되어서 연니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언니가 불편해 하더라도 그걸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 시작하겠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관계가 끝이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결정하는 거지? 불편하면 말해주고. 나는 그러면 기울여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사람은 동생과 비슷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연을 끊는 건 욕심이라 생각해요. 그냥 놓아주겠어요. 그 다음에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던 그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도 다시 용기를 내어 결혼 신고를 했어요. 아직은 두려웠지만 차분히 시간을 보내니 내 마음을 잘 알게 되었어요. 남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큰 결심을 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어머니는 우리가 결혼 신고를 한 곳을 모르고 있다. 결혼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겠지? 아마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동생과는 더더욱 끊었다. 동생에게는 알아서 살라고 하였으므로 선택한 결정이니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려고 한다. 또한 동생과 남편이 함께 시작한 사업은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 동생과 남편을 도와주고 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건강한 소망을 품고 있어. 결혼에 고민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 모든 것을 거치고도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나타나면 놓치지 말고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많은 응원 감사하며 다른 이야기를 공유해준 모든 분들을 응원할 것이다.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